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1년차 첫 국정감사이다 보니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동시에 감사 대상이 돼 여당과 야당이 서로 내탓을 하는 정쟁이 치열합니다. 대구시도 홍준표 없는 홍준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전임 시장의 가오에 대한 지적은 넘치고 있는 반면 책임과 대책은 보기 힘듭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창재 아이뉴스24 대구취재본부 국장과 지역의 주요 시사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두 분 모두 지적하셨듯이 시정을 책임질 시장이 없는 권한 대행 체제에서의 국정감사에서 한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 전 시장이 버려놓기만 하고 제대로 추진되거나 마무리된 일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중도 사퇴해서 시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기자님. 예. 지난 시간에 언론인으로서 홍 시장이 잘못된 시장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는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그리고 반성해야 될 사람이 지금 대구시에 없습니다. 홍준표 없는 대구시, 홍준표 없는 홍준표 국감이 빚어진 이 상황을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일단 이번 대구시 국정감사는 참 묘합니다. 감사 대상은 홍준표 전 시정인데 정작 홍준표 시장은 없습니다. 책임질 주체 자체가 없으니까 지적만 난무할 뿐이죠. 홍 전 시장이 벌여놓은 사업들은 신공항이나 맑은물 하회의, 군부대 이전, 산업수 철도 등 국지한 현안들이 모두 홍준표 브랜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는 권한 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정책들 대부분이 멈춰 있거나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이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 예산과 추진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 국감은 시정의 책임과 연속성이 떨어진 그걸 점검하기보다는 시장 부재의 허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은 사실 혈세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지난 시정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난무해도 정작 시민들은 피해만 받게 될 겁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 기자님이 기획 취재를 통해서 대구시 권한 대행 체제 하에서 대구시 행정의 문제점들, 공직사회 무사안일주의라든지 무책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오셨는데 만약에 국정감사위원회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대구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꼭 지적해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먼저 지적해야 될 거는 대구시의 현안 사업들을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핵심은 책임 실종입니다. 표면적으로 업무가 계속 추진 중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결정 내리지 않는 도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구치수원 문제는 방향을 이미 잃었고 신청사 건립은 해당 구청하고 갈등만 빚어지고 예산하고 일정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이 모두 누군가 결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안인데도 지금 대구시 공직사회는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게 대구 행정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무사안일주의, 책임회피, 눈치행정.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위원이라면은 정책 공백의 원인을 단순히 시장 부재로서의 그것만 따지기보다는 시스템 없이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형태 그리고 결제 서류 한 장 올리기도 두려워하는 공직사회 이 자체의 시스템 자체를 지적할 것입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은 네. 실질적으로 국정감사 경험도 많으신데 홍 의원님이 지금 국감위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대구시 국감에서 꼭 지적할 사항은 뭐라고 보세요? 예,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국감에서 대구시 관련돼서 이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구시에서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어떤 국책 과제로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짚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공항이라든지 치수원 이전이라든지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보면 사실 조금 전에 이창재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실상 방향을 잃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사실상 어떤 진도가 거의 나가고 있지 못한 어떤 그런 결과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과 대책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하나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과제들이긴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가 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구시 지역에 있던 국정 과제로 또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금호강 프로젝트라든지 특히 이제 상격동의 국립 근대 미술관과 뮤지컬 컴플렉스를 만드는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홍준표 시장 때 어떻게 보면 좀 잘 차려놓은 밥상을 거둬 찬 어떤 그런 꼴입니다. 원래 상격동에 만들어지려고 했던 것을 이제 그 하원 대구교도소 부지로 옮기려고 국립근대미술관과 뮤직 컴플렉스를 하다가 문화부하고 좀 이렇게 대립을 하다가 결국 이제 다시 상격동 원위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비상계엄 타기 위해 정권이 바뀜으로써 이런 어떤 국정 과제의 어떤 연속성 좀 이런 문제는 우리 뭐 따지기보다는 우리 대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국정감사위원이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구를 빌미로 해서 어떤 정부에 좀 압박을 하는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 크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문제는 대구 어떤 지금 현재 민생 관련해서 뭐니 해도 지금 가장 어려운 것들 밑바닥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을 뭐 꼽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파트의 미분양이라든지 청년 어떤 유출이라든지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상가의 어떤 그 영업 어떤 미진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구시 지금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시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대응 체제에서 지금 국정감사 앞두고도 이런저런 사실 말들은 지적이 많고 이게 말잔치로 그치는 게 아니냐. 정작 뭐 책임도 어떻게 질 것이며 이런 맹탕 감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이걸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는 특히 이제 그 시장 대행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장 대행 체제와 시장 체제는 뭐 하늘과 땅 차이인데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국정감사에 어떻게 보면 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어떤 그 질의에 따른 어떤 정부의 어떤 대책, 뭐 이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대구시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처까지 포함해서 어떤 정부의 대책을 이번 국정감사가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뭘까 감시랄까 그런 것들이 좀 지속이 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리더십 부재로 심각한 뭐 위기 내지는 자초 위기에 있다거나 이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짚고 있는 부분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문제입니다. 사실상 뭐 통합신공항 건설이 지금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냉정하게 현실을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재 기자님. 네.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이 가장 염적으로 강조했던 사업이 바로 통합신공항인데 사실 에도별로는 아주 높이 띄웠었죠. 근데 결국 아무 진척도 이루지 못한 채 지금 사실상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태로는 뭐 당초 계획인 2040년 개항은 아예 물 건너갔고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 시장 뭐 사실 허풍만 떨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시도민들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일단 통합신공항은 말 그대로 지도에는 공항이 있는데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도민들의 민심은 한마디로 지쳤답니다.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매번 뭐 곧 된다 말만 되풀이되고 이제는 공항이 아니고 이제 공연불이 된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에 또 사실 미래를 걸었던 신공항이 그 정치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셈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화려한 약속이 아닙니다. 현실 가능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책임지는 리더십 이게 또 필요하고 공항을 만드는 정치가 아니고 공항을 완성하는 행정이 지금 제시할 때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식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이죠, 홍 시장도 홍 시장이지만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뭐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막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공항을 국가 주도로 해야 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말하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뭐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선거용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즘 그 TK 정치권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그동안 지역 현안에 거의 침묵만 지키다가 이제 와가 이제 신공항을 이제 국가 사업으로 해야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 앞다투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타당하긴 하지만은 TK 신공항은 타당하죠. TK 신공항 자체가 기간 산업이고 지방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은 문제는 시점과 진정성입니다.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정부의 결정만 기다려보자. 윤석열 정부 당시에 누구 하나 나서갖고 성공을 관철시키는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그저 이제 나서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책임감은 제일 절실한 거는 마이크 앞에서 발언보다는 국회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실행력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정부 여당과 협상력을 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일 절실합니다. 네. 홍 의원님은 사실 뭐 정치권에 잘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시도민들의 뭐 불만에 대한 그런 여론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그래도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고 결국 정치라고 하는 건 냉정하게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공항 문제 진짜 냉정하게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누구 지나간 탓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대안을 위해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해법은 혹시 있을까요? 예, 좀 전에 이창재 본부장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역 정치권이 좀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하다. 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도 뭐 100%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 6월달에 당시 영남권 신공항이 뭐 저희가 좀 바랬던 밀양이 아닌 김해 확장으로 이제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TK 시도민들이 반발했고 당시에 또 이제 성주 사드하고 같은 그런 이슈가 맞물리면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이제 했던 게 이제 통합 신공항 이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2016년 8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공항이 이제 옮긴다 만다 뭐 이야기를 하면서 초반에는 사실은 기부대 양녀가 마치 뭐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기부대 양녀가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고 기부대 당시에 양녀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반성한 사람도 역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의의가 없는 일인데 당시에 저가 공항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9년도에 대공항 이용객 수가 467만입니다. 당시에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인천, 김포, 그다음에 김해, 제주 다음으로 5위권이었는데 지금은 공항이 뭐 옮긴다, 못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항공사들이 있던 전기 노선 개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해서 지금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대공항 이용객 수가 237만으로 지금 현재는 청주공항까지 밀릴 정도로 대공항의 어떻게 보면 좀 전국적인 위상이 굉장히 좀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할 시기는 지났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좀 시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지금 홍준표 시장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홍준표 시장 때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은 재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지역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저희와 입장이 동일하다 볼 수 있는 광주, 전남 등과 협력해서 최대한 노력을 일단 먼저 하고 국비 사업으로 최대한 노력을 먼저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공사 비용이 금융 비용하고 포함해서 24조 들고 또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어떤 접근로까지 포함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과연 전액을 국비를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차선책을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최근 지역의 한 일간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대구시장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이창재 기자님. 예, 예. 예전에 우리 이 시간에서도 전한길 씨가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대구시장을 이진숙 위원장에게 내가 양보할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구 시민들이 거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진숙 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가 또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지역 정치 분위기를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이진숙이 꼭 대안이라 가지고 일이 등극한다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번 여론조사는 한마디로 이진숙 뜨고 김부겸 따라붙는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지금 주목받았습니다. 이진숙 한 사람의 뜨는 지지율보다는 기존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만연한 걸 그대로 나타나는 정서죠. 다만 그 핵심은 이진숙 뜨고 뭐 김부겸 따라붙고 뭐 이런 현상보다는 대구 시민들이 더 이상 이 기존의 정치 구도에 대해서 좀 바꿔보자, 새물을 찾자는 모양새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프레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권은 이걸 새겨 들어야 됩니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은 시민들이 변화할 겁니다. 표로 심판할 겁니다. 네.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 홍석준 의원님도 후보군에 있었는데 우리 함께 좀 분발을 좀 해야 되겠네요. 홍 의원님은 예. 지금 방금 이창재 기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00% 동감입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이 기존의 좀 정치권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홍준표 시장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를 언론사에서 할 때는 잘 아신 것처럼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신문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 끝에 이제 결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진숙 김부겸을 포함시키니까 좀 전국적인 어떤 관심을 받게 되고 좀 이슈는 좀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어떤 상황인데, 과연 이 두 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까, 나올 것인가, 이것은 뭐 이제 퀘스천 좀 마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오기보다는 뭐 여전히 뭐 관망 내지는 좀 상을 뭐 주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탄을 맞았다고 할 분들이 결국은 지역의 중진 정치인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보다도 훨씬 밑으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의도치 않은 유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여론조사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대구 성인 남녀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입니다. 응답률 6.7%,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여론조사는 사실 여론의 흐름을 보는 조사일 뿐이니까 맞습니다. 그 자체에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여론조사를 떠나서 지역에서 계속 출마 여부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 민주당 측과도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까지 김부겸 총리는 출마 의향이 없는데 대구 민주당에서 출마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으로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김부겸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그 김부겸 카드 자체가 상징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하고 대구 출신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합리적 중도 보수층과의 소통 창구로도 지금 또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민주당으로서는 이 놓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다른 카드를 내면은 당연히 힘들 걸 뻔하니까 김부겸 카드를 내세워서 대구의 정치 구도를 완전히 바꾸자는 계산이 깔린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거는 지역의 중진 의원들이 그 김부겸 카드를 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좀 나서주길 바라는데 이는 두 가지 속내가 있다고 보죠. 첫 번째는 전국적인 이목을 끌기 위한 그 방법도 있고, 그동안 보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의 그 이미지를 좀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진검승부를 했다는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 하에 여당 후보가 들고 오는 건 뭐겠습니까? 대구의 수건 사업들, 네. 통합신공항 해줄게, 이런 사업들 들고 올 수 있다는 공약,
그걸 들고 오므로 해서 대구 자체의 정치권이 갖고 있는 그 파급력을 얻기 위한 뭐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홍 의원님은 네. 김부겸 전 총리 출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그 홍일학 네. 그 전 경제부시장 네. 친분이 있으시죠? 예, 예. 출마 의지를 사실상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홍일학 전 부시장의 그 출마 선언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홍일학 그 부시장 의원께서는 뭐 누구보다도 대구를 또 잘하니까 대구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으시고 최근에 또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뭐 출마 의사를 표명하기 이전부터 홍일학 부시장께서 지역에 제가 뭐 행사할 때 예를 들면 뭐 YMCA 뭐 100주년 할 때 계속해서 이제 좀 마주치면서 우리 홍 부시장께서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홍일학 부시장보다 강민구 위원장이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그렇고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본인은 출마하지 않는다는 뜻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역에서 민주당 지역의 위원장들이 지금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할까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난번 뭐 몇 차례 이렇게 만나 뵀는데 사실은 김부겸 총리도 총리까지도 하셨는데 대구시장에서 많이 선거에 지게 된다면 정말 정치 인생이 끝이거든요. 그런데 대구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결코 그 민주당 후보로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김부겸 전 총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서 권유는 무조건 하겠습니다마는 출마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오매불망 출마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저는 국민의힘 중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오는 데 대해서 당내외에 좀 비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부겸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거물이 나오게 되면 내가 김부겸을 꺾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출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도 오매불망 좀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더 두 분과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동안 땀 흘려 노력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노력한 만큼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설령 이번에 거두어들인 결실이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얻는 것도 가치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